안녕하십니까. 함께오래 동물병원에서 양돈 수의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그 항생제 사용 규제를 대비한 올바른 약품 사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준비한 이제 항생제 사용 규제를 대비한 올바른 약품 사용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큰 장애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도 유럽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생제 제한을 실시 중인 덴마크처럼 그런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온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미리 이제 해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함께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의 목차는 첫 번째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유럽이나 덴마크처럼 규제가 심하게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상상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항생제를 그동안 썼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항생제를 쓰지 못할 경우에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생제 혹은 다른 약물 대신에 예방을 위한 적절한 정확한 백신의 활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돼지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동군의 건강을 위해서 농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덴마크처럼 강력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들어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잡지나 아니면은 교육이나 강의를 통해서 덴마크의 그 항생제 사용에 대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계실 겁니다. 덴마크는 이게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항생제 사용을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해놓은 사용량 이상의 사용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이제 그 사용량은 모든 전산에 등록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량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정부에서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그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그 이후로는 항생제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옐로우 카드를 농장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처방을 내렸던 수의사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의사가 어떻게 처방을 했길래 얼마나 질병 관리를 잘못했길래 이 농장이 항생제를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느냐라는 어떤 질책이 농장과 함께 수의사에게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양이 그러면 얼마나 많이 썼길래 그 카드를 받을 정도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게 그 예전에 그 히프라에서 이제 강의를 했던 그 덴마크의 이제 항생제 사용과 관련돼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게재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모돈과 포유자돈에서 3.2 ADD가 이제 기준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ADD라는 기준치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이제 얼마나 사용을 했을 때 저 기준치를 넘어가는지 이제 사례가 이제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돈에 대해서 기침을 해서 포유자돈들한테 1회 항생제 주사를 했고, 뭐 이거는 뭐 분만사에서 포유자돈들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ADD가 1.03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대 감염, 그러니까 탯줄을 자르고 나서 그 제대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뭐 이제 배꼽 탈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이제 제대 관리를 한 이제 탯줄을 자른 포유자돈들한테 항생제를 처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양이 0.14 ADD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도 1.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모돈들이 유방염이 있어서 모든 모돈에 주사를 3일간 놨더니 그 양이 2.35 ADD가 되면서 세 개를 합치니까 3.2 ADD가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 정도 주사 양이라면 사실은 농장에서 우리나라 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양인데 불구하고 저 정도 양을 사용했을 때 바로 기준치가 넘어가면서 저 농장은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서 그 농장의 약품들을 보면 그 우리랑 사용하는 약품 똑같은 약품들이 물론 있죠. 근데 그 약병에 스티커가 하나가 더 붙어서 나오는데 그 스티커에
농장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항생제를 처방한 수의사의 이름이 같이 명기가 돼가지고 농장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의사의 관리 처방하에 농장의 항생제 사용 총량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핵심이고요. 근데 만약에 저런 시스템을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하겠다. 당장 뭐 내년부터 실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장 저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 농장에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약품들 중에 특히 항생제 중에 무엇을 먼저 중단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약품들, 그 다음에 첨가제로 된 항생제들이 과연 우리 농장에 필요했던 것인가? 그래서 그동안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약품들이 우리 농장에 들어온 그 목적은 무엇일까? 뭘 치료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우리 농장의 약품 리스트에 첨가가 된 건가? 그 다음에 어떤 근거로 이게 우리 농장에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건가라는 정확한 근거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모든 처방 전에는 분명히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기간은 뭐 1주다 혹은 뭐 3일이다 5일이다 2주다 그 기간이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 기간만큼을 사용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항생제가 약품 리스트에서 빠졌는가 아니면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습관처럼 첨가되고 있는 그 약품이 과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좀 냉철하게 우리 농장에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투약하고 있던 그 항생제가 일으켰던 한 사례를 제가 이제 사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때랑 거의 비슷한 시점인데, 농장 한 군데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육성사로 쓰던 돈사를 이제 육성돈을 빼고 자돈사로 활용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돈이 내려가고 나서 얼마 후부터 자돈들이 설사를 하면서 애들이 폐사가 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뭐 이유하고 나서 자돈들이 대장균성 설사나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처럼 애들이 설사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폐사 도수가 또 굉장히 높았어요. 이 폐사율이. 그 다음에 아이들 엉덩이가 설사를 했는데 그 항문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리 있는 전체가 새빨갛게 발적이 되면서 폐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 젖에서 건식 사료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유자돈의 단순한 설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돈사가 육성사로 활용이 됐다라는 거에 한번 이제 주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유자돈들이 보였던 그 엉덩이 주변이 빨갛게 되는 증상은 사실은 플로르페니콜이 과량으로 투약이 됐을 때 중독 증상으로 나타나는 돼지들한테서 보일 수 있는 임상 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그 육성사에서 플로르페니콜을 예전에 음수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과정 음수로 투약을 하지 않았었나요? 했더니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투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성사니까 아무래도 휴약 기간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플로르페니콜의 액상 제제가 아무래도 휴약 기간이 또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짧고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기침이 있으면 외국인 직원들이 플로르페니콜을 음수에다 타고 또 플로르페니콜을 음수에다 타고 이거를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을 했던 거죠. 근데 한동안 돈사가 이제 좀 쉬는 동안 물탱크가 이제 비어 있고 다시 이제 포유자분들이 들어오면서 물탱크를 새로 받으면서 아마도 그 물탱크 바닥에 잔류돼 있던 플로르페니콜의 어떤 그 잔액 찌꺼기들이 한번 뒤집어지면서 과량으로 포유자분들한테 공급이 되면서 애들이 문제가 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탱크를 열어봤더니 그 밑에 바닥이나 이런 데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일단 그 물탱크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새로 물탱크를 받아서 물라인을 계속해서 이제 씻어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음수를 공급을 했을 때 저 증상이 이제 더 이상 새롭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돼지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좀 증상이 이미 심하게 경과돼 있던 돼지들이 폐사가 되는 거 이외에는 이제 더 이상의 폐사는 이제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너무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관습적으로 항생제를 투약을 했던 것들이 농장에 너무 이제 만연해 있었고 그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외국인 직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침을 하네, 플로르페니콜을 집어넣어야겠네,
또 기침을 하네, 또 플로르페니콜을 집어넣어야겠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리나 통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과도하게 투약됐던 게 결국에는 이런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일단 지금 모던한테 들어가고 있는 약품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 분명히 이제 모던들 사료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린스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분만사에서 그냥 1년 내내 상시로 들어가고 있는 농장들이 아직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만이 끝나고 모든 모던들이 한 번씩 항생제를 맞는 농장들이 꽤 있죠. 그냥 마음의 위안 정도로 항생제를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분만 처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농장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열진 통제 같은 경우에도 모던들의 어떤 무유증이라든가 아니면 모던들이 이제 그 지제가 안 좋은 경우에 이제 해열진 통제를 이제 처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포유자분들이 설사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또 이제 모던들한테 유기산을 넣어주면은 또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모던 사료에 또 유기산이 계속 들어가는 농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량을 늘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영양제가 또 이제 분만사의 포유자분들한테 계속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 항곰팡이제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계속해서 타주는 게 뭐인지 좋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농장에서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이제 첨가가 되고 있는 약품 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돈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돈들도 보면은 특히나 이제 이유하고 나서 설사,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돈사가 이제 바뀌면서 호흡기 증상, 기침 이런 것 때문에 항생제 주사 치료, 그 다음에 항생제 사료 첨가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주사는 이유할 때부터 맞고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유할 때 그냥 아예 지속성 항생제를 서코 백신에 섞거나 아니면 별도로 주사를 하거나 해서 그냥 전두수가 맞고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사에서 이제 기침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해열제나 진해고담제를 이제 음수로 종종 이제 투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유하고 나서 사실은 설사 부분, 그 다음에 아니면 농장에서 이제 회장염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세균성 설사가 문제가 될 때 그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실은 산화아연을 별도로 첨가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유하고 나서 자돈들 설사 컨트롤을 위해서 또 이제 유기산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유기산이 계속해서 자돈 사료에 첨가가 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육 같은 경우에는 휴약 기간을 철저하게 이제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약품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돈군 안에서 항생제를 비롯한 약품의 사용이 적은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나마 이제 그 휴약 기간 준수가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해썹을 비롯해서 다른 이제 항생제 잔류에 대한 엄격한 검사가 그래도 이제 비육 구간에서 항생제 사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꼭 고민을 해보고 싶었던 게 우리 농장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품 리스트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모던부터 시작해서 비육동까지 어떤 약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얼마의 기간 동안 사용이 되고 있는지, 처음 수의사 또는 다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거나 해서 농장에서 그 약품을 선택을 할 때 그 목적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부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만 앞으로 이제 2번째부터 5번째 강의까지 하면서 우리 농장에서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약품 사용을 줄이고 조금 더 건강한 동군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기본 자료가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